고생은 뭐 팀원들이 고생했죠. 뭐. 팀원분들이 예. 너무 좀 성실하셔. 보면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데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딱 2달을 했는데 갈 때는 막 되게 섭섭하더라고. 저 사람도 되게 섭섭해하고 아쉽고 아주. 2달 동안 우리도 여기 한 일주일에 한 3일을 와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정이 들은 거야. 정이 들어가지고 갈 때는 아쉽더라고. 이게 일단은 이 나무집 사랑의 시스템 자체는 이 골격은 잘 돼 있어요. 정말 잘 돼 있는 골격이에요. 근데 이게 이제 건축주 유형에 따라서 아주 적합하게 맞는 데가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맞아요. 아주 적합해요. 그 집사람도 지금 뭐 다 끝내놓고 지금 하는 말이 큰 대가 없이 잘 끝났다. 아주 좋게 평을 하죠. 근데 이 건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좀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통째로 맡겨놓고 하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약간 방치된 느낌을 받아요.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알아서 해라. 그래서 그냥 그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 프로세서를 정확히 안내를 안 해주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고가 좀 없어요. 예고가.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때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. 건축주 입장에서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. 그 시점에 어느 이제 그 공정이 왔을 때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바로. 그게 되겠습니까? 처음 하는 사람은. 되게 어렵죠. 근데 저는 이제 미리, 지난 뭐 아시겠지만 도면이나 이런 게, 저 책자가 이만큼 있어요. 차에 있는데, 안 보이죠? 이만큼 있어요. 파일링 해놓은 게. 거기에는 미리 전체 흐름도가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무슨 공정은 업체가 투입될 수 있게끔 이미 제가 다 업체하고 컨택이 돼 있는 거죠. 그렇지 않고 처음 짓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맡겨서 졌죠. 턴키 베이스로 맡겨서 졌죠. 근데 그때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.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이 성격이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 시스템 흐름에 대해서 이미 몸에 좀 배어 있어요. 어느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챙기는 습관이 돼 있어요. 그때도 많이 챙겨서 이만한 파일링을 아직도 그 전에 있던 파일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할 때도 이제 더 이제 많은 그 경험치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사실은 잘 된 거죠. 일단은요, 초기에 건축주하고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아직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실 보세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공정도 사실은 저는 작년 12월 달에 시작하자고 그래가지고 전 준비 다 해놨었어요. 정리도 하고 뭐 다른 거 준비 다 해놨었어요. 행정적으로도 제가 막 준비 다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12월 초쯤에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은 기초공사만 해놓자 그랬었어요. 사장님이.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여타저타 얘기도 없고 시간을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뭐 추위가 와서 결국 못했죠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못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하자 그래놓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. 사실 이것도 뭔가 이제 저는 뭐 어차피 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만약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봄이 되니까 사장님께 전화 와가지고 4월 달에 시작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먼저 왔어요. 그래서 또 4월 달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근데 또 한 일주일인가 얼마 지났는데 3월 초에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게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말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알았다 해도 또 3월 초에 시작된 거지. 그러니까 막 주황장 된 거야.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. 그러고 나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야. 어느 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무집에서 저한테 제안했던 거는 그 공정표를 준다 그랬는데 공정표를 받아본 적은 하나도 없어요. 언제 끝날지도 몰라. 이 기초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. 물어봐도 이건 뭐 알 수도 없어. 알 수 없고. 그래서 결국 보름 갔어요. 보름. 저는
이게 이제 저는 이게 기초 본체 공사하고 데크하고 별채가 있으니까 시간은 더 갈 줄 알았는데 한 열흘이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하여튼 보름 했어요. 됐다. 보름 걸렸고 비용도 사실 생각보다 이 기초 공사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. 이리저리 뭐 열심히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그 업무나 이런 양은 제가 다 알죠. 지켜봤기 때문에. 근데 하여튼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. 이제 그게 포함되는 게 에어컨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렇죠. 그런 게 들어가면 이런 거 다 포함해서. 그렇죠. 그래도 이제 제가 이 건축 박람회 다니면서 이 구두 견적을 두 군데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. 네네. 이 집 짓기 전에. 네네. 그때 받았던 그 구두 견적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낮죠. 거기에 비해서는. 그거는 제 노력이 또 포함된 거는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네. 사실은 외로점은 있었죠. 꽤 있었어요. 초기에 한 달 동안 뭐 아시겠지만 팀장님하고 소통을 못했던 거. 걔는 팀장님이 원래 이제 그런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 전화를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아예 거절해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한 달 동안 통화를 못했어요. 거의 소통을 못했죠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이걸 거절을 시켜놓은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겠냐고요. 이 공정 때 이것 좀 했어야 되는데 막 이게 어때 사다운 생각나는 거야. 그렇다고 이게 통화가 안 되니 그게 이제 또 결국 또 와서 보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이러면서 일하시는 분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불편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이고 지금 뭐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요. 저는 80점 드리고 싶어요. 그 이상은 제가 더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거는 왜냐 이하는 또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목수팀들이 엄청 열심히 또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. 그래서 실수가 그리고 이제 그 디데이를 마지막에 제가 디데이를 일정을 이제 받은 게 없으니까 3주 전에 디데이를 좀 정해달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제 3주 계획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막 보였어요. 딱 2달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일이 마무리가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죠.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. 내가 시간을 좀 더 들였으면 마무리가 잘 됐을 텐데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 그 타이밍을 또 못 맞췄으면 해결이 안 될 뻔했어요. 이 도배 같은 거 다 뜯어낼 뻔했습니다. 도배하는 날 발견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했었고 사소한 것이지만 또 고객 입장에서는 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사소한 것도 또 사실 중요해요. 나중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 부분은. 그래서 그런 게 좀 매뉴얼화돼서 우리는 또 저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에 저희는 그 모든 매뉴얼이 다 돼 있어요.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도큐멘트 하나만 딱 보면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표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. 그걸 보고 하거든요. 신입사원도 오면 그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만 해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. 마지막에는 콘센트 박스를 누군가가 한 번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.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철수하기 전에 이건 누가 확인해라, 이건 누가 확인해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잖아요. 한 바퀴만씩 돌고 문은 뭐 제대로 로킹이 되냐, 뭐 아니면 뭐 콘센트 빠진 거 없냐,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. 일단은 그 건축주한테 제공하는 자료를 뭔가 좀 제대로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제시하는 자료가 저는 몇 가지 받았습니다. 예전에 사장님 뭐 교육했던 교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받았는데 어느 걸 제대로 봐야 될지 이게 좀 그래요. 최신본으로 해서 딱 요약된 그러니까 한 것만 줬으면 좋겠어요. 한 것만 여러 개 줄 필요도 없고 하나 작게 주고 요거대로만 일단 스터디해서 미팅하는 날 요거 다 보시고 나서 미팅합시다. 그러면 이제 그날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주가 스터디한 상태에서 질문사항 같은 거 메모했다가 그날 같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. 초기에. 그럼 이제 건축 과정에 있어서 공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알려줘야 돼요. 이거 분명히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. 네. 건축 조상에 따라서는 막 풍경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정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으니까.
이제 물론 변동은 있겠죠. 건축주가 중간에 일하다가 뭐가 변경하고 저거 변경하다 보면 더 늘어나는 부분은 그때 건축주가 감안할 부분이고, 그렇지 않고 이 표준 계약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은 알려줘야 돼요.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? 모든 게 일정이 있는 것이고, 기초공사도 알려줘야 되고, 목공도 알려줘야 됩니다. 사실 제가 몰랐던 게 이 나무집에서 진행하는 두 개에 대한 공정은 몰랐어요.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이 외벽이라든가 기와라든가 뭐 이 마루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건 모든 공정은 업체하고 저하고는 다 공유가 됐었어요. 유독 이 나무집만 사실 이 공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. 하여튼 그 부분. 그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별로 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목수팀은 목수팀대로 이 뭐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4명이면 4명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떤 뭐 부팀장님이 무슨 공정을 확인한다든가 팀장님이 무슨 공정을 한다든가 이 과정도 꼭 필요해요. 각자 일하시는 것 같아서 바쁘니까 열심히 합니다. 열심히 하고 뭐 하다 보면 뜯어내는 게 많아. 또 뜯어내는 게 왜? 미리 확인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이분 분들이라고 좀 적은 대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우리가 뜯어낸 거는 이제 우리 취향에 안 맞아서 저희가 한 거니까 뭐 그거는 다 다른 데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. 그건 저희 취향에 안 맞으니까 이제 제가 뜯은 겁니다. 그런 부분이 있고. 아무튼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. 물론 제가 성격이 깊어서 그런지 제가 다 챙겼습니다. 그 준공서를 이미 저는 다 챙겨서 오늘 건축사한테 메일 다 보냈어요. 지난번에 저 실장님 저한테 줬던 그 목록 있잖아요. 거기 입각해서 제가 챙길 수 있는 거 정기 안전검수만 안 나왔더라고요. 그 나머지는 서류 제가 다 그거 빼고 다 챙겨서 오늘 보내놨습니다. 그래 그런 부분도 건축주가 묻기 전에 좀 미리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이 시점에 대해서 이걸 알려주겠다 이러면 좋겠어요. 장단점을 얘기했죠. 그래서 이게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참 좋은 시스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스터디 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도 뭐 가격을 자꾸 물어보더라고요. 가격 부분은 일단은 그 적산 예산보다는 더 들어간다.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평투 베이스 계약을 하더라도 이 건축이라는 거는 다 보통 한 뭐 15% 뭐 20%까지도 다 오바되는 거는 그건 어디나 있는 일이기 어디나 있어요. 예, 감안하라.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직접 들은 거로 보니까 25평을 800에 이제 평당 800에 시작을 했죠. 시작을 했는데 다 짓고 나니까 평당 1000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. 뭐 이제 일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큰 사업 가지고 있고 직원들 있고 고정 비용이 높으면 그렇게 안 받고는 사실 못 짓는다. 집 한 채 짓고 3천만 원, 5천만 원 안 남고 어떻게 회사에서 달라들겠냐.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. 내 말이 그 말이에요. 5천만 원 안 남고 이거 누가 하냐고.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나머집은 참 10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정말. 1000만 원도 못 벌어야니까. 800을 얘기하더라고. 800. 두 군데 내가 구두 견적을 받았는데 800 나오더라고. 맞아요. 800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그 외에 업체를 또 안정적으로 소개를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. 이 기와 업체라든가 스타트 업체라든가 이것을 제가 모르는 업체를 제 나름대로 컨택을 했을 때 위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정보에 대한 거라든가. 그리고 나머지로 또 거래하던 업체들이니까 참 일을 잘해줬어요. 기와도 그렇고 외벽도 그렇고 두 분은 정말 일을 잘했어요. 금액도 만족하고. 드린 거는 저의 불만이 아니라 사실 저 사람하고 오면서도 뭐 이게 다 끝난 거 불만 없다. 우리 진짜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잘 끝났다 그랬어요. 왜냐면은 이 앞에 집도 그렇고 그 앞에 집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업체 어떻게 선택 잘하세요. 자기도 아는 친구래. 아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중간에 돈 떼먹고 달아났대요. 그래서 얼마나 엄청나게 손해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업체 사고 하여튼 뭐 직불제를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잘 된 거예요. 그래도 내가 또 완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리스크도 얘기하고 장점도 얘기할게요. 고맙습니다. 가고 좀 좋은 얘기 좀 할게요. 고맙습니다.